자, 귀염둥이 5인방 모시겠습니다. 자, 우선 먹방 합시다. 지난주에 올리브 오일은 끝났어요. 아, 벌써? 없어. 올리브 오일은 팔릴 것 같더라고요. 팔리게만 이게.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니까, 진짜. 자, 네. 발사믹 30년 산과 진버는 들어왔어요, 다시. 발사믹 저도 샀습니다. 저도 샀는데 있을 때 사야 돼요. 만약에 이거 떨어지잖아요? 진짜 오래 기다려야 돼요. 저 되게 오래 기다렸거든요. 이거는 어느 식당에 가서도 이런 건 못 먹어요. 진짜. 저기 식빵 땅에 떨어진 거 주워서 먹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진짜 꼭 한번 먹어봐야 된다. 예. 야. 자, 다시 30년 산 다시 들어왔고요. 어째 이렇게 싹싹 닦아 먹었어, 이렇게. 아, 나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 근데 이거 빵에 찍어 먹는 것보다 좀 한번 그냥도 꼭 먹어봐야 돼요. 진짜 그냥 찍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풍미가 네. 가득 차는지를 한번 느껴봐야 돼. 자, 서기호 변호사님이 유일하게 주문하는 진버. 진버. 요건 제가 주문했어요. 이거 진짜 이거 믿고 사셔도 돼요. 믿고 사셔야 돼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금방 먹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큰 사이즈로 주문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솔직히 저희 집에서는 남편이 여기를 술에다가 타 먹는데 술이 안 취해. 술이 술이 안 취해. 계속 먹어. 자, 드셔보셨어요? 자, 진버는 맛보시고요. 발사믹은 직접 사서 드세요. 저는 이게 진버 있잖아요. 고기 양념할 때, 불고기 양념할 때도 좀 넣거든요. 그리고 김치 담글 때도 좀 넣어요. 너무 맛있어. 이게 맛이 달라져요. 고기 풍미. 양념할 때 너무, 진짜 예. 좋아요. 예. 진짜. 진짜 고기 양념도 딱 어울리겠다. 신유진 홈쇼핑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꼭 있을 때 주문해주세요. 지금, right now. 따랑따랑. 자,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제외하고는 그 관련자 전원이 구속됐어요,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고, 그 전에 조폭 돈다발 사건 3탄이 나왔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국민의힘 김진태 위원장이 박철민이 이준석을 안다더라.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 예. 또 들고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안다는 증거로 박철민 결혼식에 이준석 전 대표가 와가지고 5천만 원 축의금을 냈다. 축의금. 방명록에 이준석 세자 썼다. 그래서 또 이준석을 뉴스공에서 인터뷰했죠. 본인은 간 적이 없고 방명록은 자기가 악필이어가지고 필적 감정. 예, 필적 감정해가지고 들고 왔더라고. 그걸로 간단히 탄핵했고 5천만 원이면 이렇게 들고 가지 않고 수표를 했을 텐데 수표 제발 추적해다오. 깔끔한 반박이에요. 혹시 이준석 저쪽 대표 아니야? 왜냐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아들 결혼식이니까 그걸 안 물어봤네. 날 사람이야. 이거보다 진짜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경찰 보고서에 이준석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등장해요. 예, 김진태 위원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보고서 상에 박철민의 주장은 뭐냐면 우연히 길을 가는데 이준석을 만났다. 이준석이 먼저 자신을 알아보고 네가 철민이냐 하면서 500만 원을 밥 먹으러 줬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 9년 후배가 감히 건방지게 전화한다고 동생들을 시켜서 폭력을 행사했다. 아구 배트로 줄바따를 쳤다 이래서 보고서에. 이런 주장을 한 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 왜 웃기냐. 그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철민 씨 주장이 모순되는 지점이 있어요. 박철민 씨는 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안이 시작됐냐면 본인은 이준석 대표와 각별한 사이여서 예, 굉장히 예, 최측근이고. 2억을 그냥 주고 네네. 20억은 은밀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람 아닙니까?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의 그렇죠. 주장에 예, 의하면 예. 매우 각별한 사이죠. 특별하고. 근데 이 범죄 인지 보고서의 주장은 예. 박철민 씨가 전화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건방지게 전화한다고 때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히 뭐 9살 차이 나는데 직접 전화를 하냐?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양쪽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양립할 수 없는 굉장히 모순되는 주장이죠.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사람을 시켜서 박철민 씨를 때렸다면 예예.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들고 나올 내용이죠. 그렇죠. 안 친하다. 안 친하다. 전화해서 때렸다. 안 친하다 우리는. 거꾸로 저기서 들고 나왔어요. 네. 그죠? 스스로의 주장을 스스로 탄핵하는 제2의 주장을 두고 나온 거죠. 네네. 예. 굉장히 각별한 사이인데 전화 한 번 했다고 두드려 패는 사이로. 예. 완전히 이제 상반되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처음에는 각별한 사이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전화했다고 때릴 사이면 각별한 사이가 아니잖아. 아, 9년 후배가 직접 나한테 전화를 해? 하고 팼다는 게. 전화번호 직접 줬는데. 그러니까. 직접 줬는데 전화했다고 때렸다.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니까 첫 번째 모순은 각별한 사이다. 애초 주장했던 거가 모순되는 것이고 두 번째 모순이 그 주장 안에 또 있어요. 네. 뭐냐면 경찰 보고서는 이 박철민 씨가 주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이렇게 판단했다가 아니라 경찰이 이제 물어본다고. 전화해서 때렸다고 하니 박철민이 그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물어봐. 형사가 물어봅니다. 예.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하신 건가요? 그러자 이제 박철민의 주장은 길을 가다가 네가 철민이냐? 예, 우연히 만나서 먼저 알아보고 네가 철민이니 이러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5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연락처도 주고 연락처도 줬다. 예. 그래서 내가 전화했더니 이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500만 원이나 주고 연락처 먼저 알려주고 전화했더니 이 건방지게 나한테 이렇게 전화했다고 전화를 해? 동생도 시켜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주장 안에서 스스로 모순이 되는 건데 지금. 항상 그러시니까요. 항상 이분은 주장이 업다운이 심하시니까. 재밌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네가 박철민이 예, 길에서 우연히 길에서 갑자기 만나서 지나가다가. 500만 원을 보내주고 전화번호도 줬다. 그래서 연락처를 알았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그 연락처로 전화를 했더니 건강을 기사하고 사람을 시켜서 폭행을 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자기 주장 안에서 모순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설퍼요. 뉴스공장에서는 편지를 다 갖고 있을 텐데 YTN은 3통을 공개를 했잖아. YTN에서 공개한 3통의 편지 중에 그쪽에서 답장도 이준석 포마트레이드 대표가 답장도 안 하는데 뭐 형님이 분부하신 대로 제가 뭘 처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썼잖아요. 이게 너무 웃기는 거야. 결혼식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얘기가 편지 한 장에 2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줄받다 맞았다는 얘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어가 딱 그 문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름 엄청 머리를 쓴 거야 지금. 오직 형님만이 제 결혼식에 와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구를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노력한 거야. 예,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근데 허술해. 너 허술해. 원래 주장한 바는 너무 각별해가지고 2억을 그냥 줘. 우연히 만났는데 500만 원 주고 결혼식에 혼자 가서 5천만 원 줘. 그리고 전화 한번 때려. 전화했다고 때려. 너무 믿어가지고 20억을 이재명한테 몰래 주라고 심부름 시킨 사람인데 전화했다고 패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다 개구란 거야 사실은. 맞은 것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맞은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때린 사람이 존재하고 재판이 벌어져요. 맞아요. 그런데 그 판결문은 이준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준석은 여기 불려 나가지도 않고 소환되지도 않고 경찰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부르지도 않았어. 박철미 이준석 대표와 뭔가 자기와 연관이 있다라는 걸 뭔가 이렇게 좀 주위에 허세 부리는 데 쓰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좀 의심 정도는 들어요. 적어도 몇 가지는 명백하게 거짓말로 보인단 말이죠. 거짓말을 하다가 스스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본인 스스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주변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나 국제마피아의 뭐 정말 핵심 인물이고. 그러니까 나 거물이야. 막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자기도 그 스토리에 빠져버린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리플리 증후군.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검사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해줄게 해서 리플리 2억 증후군이라고- 정도를 사기를 치지. 근데 예. 리플리 증후군인 사람도 되게 거짓말을 되게 합리적으로 그럴싸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럴싸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만약에 침해했다면 직원이었단 말 같은 걸 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이거는 급여 명세 같은 걸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길 가다가 척 처음 보고 알았다는 이런 정도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아니 근데 그리고 보자마자 왜 500만 원을 주냐고. 보면 계속 돈을 줘, 막. 500도 줬다, 5천도 줬다, 그냥 20억도 줬다 막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나자마자 500만 원을 줬다. 결혼식에 5천만 원을 줬다. 그냥 쓰라고 2억을 줬다. 그러다가 20억을 이재명 후보에 갖다 주라고 줬다. 이렇게 연결되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전화했더니 때렸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사기죄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람들을 성향을 보면, 뭐, 리플리 증후군 뭐 이런 거 없어도, 사기죄 다 저질러요. 정신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 사람도. 근데 그 특징은 뭐냐면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 자기가 했던 거짓말을 기억을 못 해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네. 저 그렇기 저렇게 때문에 봐요.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처음과 꼬리가 지금 안 맞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사기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한 말로 뭘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해.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너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지 않냐 그러면 그거는 이런 거고 또 바로 또 둘러대는 거죠. 그거는 맞아요. 서 변호사님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쉼없이 떠들어요. 그리고 말을 더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이 항상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뭐라 하죠? 계속 이어가요. 이어가요. 쭉 이어가요. 그래서 네가 좀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어라고 A를 꺼내잖아요. 그럼 갑자기 또 C로 뛰어요. 근데 거기 망설임도 없고 멈춤도 없고 하니까 또 듣다 보면 듣는 사람도 잊어먹어 이거. 박철민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도 고개 끄덕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조폭건은 안 그러면 계속 물고 늘어질 것 같아서 제가 끊어버리려고 끊읍시다. 끊어버리려고 또 찾아서 또 인터뷰를 하려고 그래. 다른 또 증인들을. 자체 후속보도. 요거는 내가 뿌리를 뽑으려고. 자, 도이치모터스 건은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어요. 도망갔던 선수, 우리 신장식 변호사가 공개 수비합니다 했던 이정필 선수 검거 구속. 근데 검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신병을 확보하여 영장을 집행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체포나 검거라고 표현하지 않는 걸 보면 아니 보통 어디 숨어 있었다 어떻게 잡았는지 엄청 그렇지. 이게 흥미진진하잖아요. 이거는 네. 무조건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구속된 다음에 알려졌어. 진짜 이거 12일 너무- 날 구속했는데 15일 날 알려졌어요. 와, 이거 너무 소름이에요. 너무 소름이야.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실제로는 검거가 아니고 자수거나 협상이거나 그럴 그러니까 개연성. 지금까지 검찰 쪽에서 나온 발언에서 검거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없지. 제가 추정하고 있는 바로는 첫째 관공서이다. 둘째는 권오수 회장과 관련이 있다. 공수가 검찰 아니에요? 밝혀지겠죠. 여하간 주요 관계자들이 다 공범자들. 구속됐어. 주가 조작은 있었다는 거지. 선수 4명과 권오수까지 합해서 총 5명. 이 관련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제외하고 다 구속됐어, 이제. 김건희 씨의 주장은 본인은 2010년 2월 달에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이정필 선수를 유능한 사람이라고 소개받아서 자살 위탁 관리 맡겼고 4개월 동안 4천만 원 손해본 다음에 관계를 끊었다. 자기는 주가 조작을 모른다. 요거예요, 입장은.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일단 저 주장을 하면서 낸 입증 자료는 2010년 1월 14일부터 2010년 2월 2일까지 약 보름간의 자료예요. 근데 김건희 씨가 이정필을 만난 거는 2010년 2월이에요. 만나기 이전 자료를 내놓고 그것도 보름치 자료 내놓고 야 이게 주가 조작 안 했다는 증거야 라고 내는 것 자체가 정말 뻔뻔스럽다. 이거 왜 팩트체크 안 하는지 모르겠다. 1번. 그 다음에 나는 주가 조작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 이렇게 진술할 거라고 보입니다. 나는 그냥 실력 있는 사람한테 맡겼을 뿐이야. 자산관리를 맡겼다. 요게 이제 답변이 될 것은 100%죠. 예, 그쪽에 100% 답변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방조, 주가 조작 상황이 있는데 나 그냥 냅뒀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모했느냐.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정필과 권오수가 어떻게 진술하느냐예요. 맞아요. 이정필이 만났지만 나는 일단 만난 것까지 인정해요. 만난 것까지 인정해. 청담동에 있는 미니 매장 2층에서 만나서 신한증권 10억 계좌 이거 받았다. 여기까지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정필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건희가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모른다. 아니, 이정필 씨는 아예 자기는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주가 조작 했다고 인정한 사람 없어요. 권오수 회장도 주가 조작 했다고 안 해요. 하지만 구속됐어요. 네. 그런데 이정필 씨를 만나기 전 무려 9개월 전에 김건희 씨가 먼저 이 도이치모터스 이 주식을 예. 장외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24만 주를 예, 장외 지금부터 매수를 하는데요. 네. 요거- 이야기하는 요것도 거는 중요해. 공모 내지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생각되는 정황이 매우 강력한 정황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블록딜 매매. 이게 이제 두창섬이라는 곳인데 지금 도이치 아우토라는 회사, 그러니까 권 회장의 전신. 예, 전신인데 권 회장의 측근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양반이 주식을 관리할 것이다. 라고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전주들한테 말을 해요. 그게 이 보고서에, 있어. 경찰 보고서예요. 이정필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선수가. 근데 김건희 씨는 이 세 사람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야. 요 두창섬이요. 이 양반으로부터 8억어치를 샀대나? 네, 24만 8억어치. 8천 주, 약 8억원어치.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려고 미리 준비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선수를 만나기 9개월 전에 네. 이 주식을 이렇게 샀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 조작하려면 현금과 주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8억을 주고 주식을 사고 현금 10억이 든 계좌를 이 선수에게 맡기는데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철학에서 사고 10억 맡기는 해서 맡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지금. 그게 저는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밑밥을 깔고 미리 작업을 하는, 사전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를 고민을 해보면 권오수 거다. 권오수 건데 자기한테 파킹해 놓은 거다. 이렇게 권오수 선에서 자른다. 잠시 맡겨놓은 것이다. 잠시 맡겨놓은 거다. 자기는- 실제로는 권오수 거다. 가능성이 또 한 가지가 있기는 있죠. 실은 엄마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있어. 예, 그 방법도 엄마. 있죠. 왜냐 녹취 나온 것 중에 회장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그렇지, 내가 예, 했지. 예, 응. 그 부분 회장님이 한 공소시효도 거잖아요. 지났지. 공소시효도 지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 끝났어 하는 그런 그러니까. 녹취 나온 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거는 벌써 2004년. 그쪽은 변명 그렇게 할 수 있고 2009년 5월 20일 날 블록딜에서 24만 5천 주 사거든요. 그게 이제 공모 내지는 이렇게 했다는 하나 주가 근거가 조작을 된 시작하기 거고. 전에 준비 작업에 네. 주식을 먼저. 근데 만약에 일반인이었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럼요. 잡혀갔어 이미.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임원이 최은순 씨 장모 IP에서 그렇지. 막 관리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소식은 뭐냐면 그 동일 IP에서 최은순과 김건희가 서로 주식을 통정매매. 사고 팔았어요. 네. 통정매매 하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인데 주식값 가격이 뛴 게 2010년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통정매매 기간이랑 주식 가격이 고점을 찍은 기간이 거의 동일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증거일 수 있죠. 통정매매라는 건 서로 짜고 치는 거거든. 실제로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데 거래가 말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이거 거래량이 들어 하고 따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주가 조작이에요, 이게. 공을 던지고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 딸 계좌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주가 조작을 했어. 했다고. 엄마가 했다고 인정했잖아요. 엄마도 최소한 보내라. 내가 했지.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뉴스타파의 녹취록에 그 한 줄이 나오죠. 내가 했잖아. 회장님이 했잖아. 그리고 내가 했지. 그 공소시효도 지났대. 엄마 딸의 계좌를 통해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보세요. 딸이 8억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10억을 선수한테 맡기고, 그리고 통정매매를 하고, 그럼 잡혀가요! 이 양반들도 다 잡혀가! 그 그렇지.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누구라도 잡혀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2013년에는 왜 경찰 내사 보고 하고 나서 금감원에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서 안 쳤기 때문에 심리 분석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심리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사람 심리 분석이 아니라 그 심리 분석을 해서 주가 조작 정황을 정확하게 근거를 잡았고 그랬기 때문에 5명이 구속된 거예요. 그때 보면 이렇게 1,800원대까지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최고점을 찍으면 8,3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8,380원. 예, 그러면 이제 거의 4배 이상 뛰었다는 얘기 되잖아요. 만약 이 상황에서 팔았다면은 차액은 대략 20억 원 이상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거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김건희 씨와 권오수 회장 간에는 주식 거래가 많습니다. 언론이 거의 다루질 않아가지고, 그리고 기사를 써도 못 알아듣게 써가지고 모르는데, 도이치 파이낸싱. 신주인수권이라는 걸, 자, 복잡하게 얘기는 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하면, 권 회장이 자기는 손을 보면서,까지 김건희 씨한테 돈을 크게 벌게 해줘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거는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회가 일부러 져주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어쨌든 권오수 회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김건희 씨가 돈을 벌게 해줬으면 회사에 대한 배임은 분명하죠. 그게 뇌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권오수나 이정필이 김건희를 같이 물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거지. 손을 끊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고민을 아마 치열하게 둘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이 정도 되는 양반들이, 내가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난 감옥 가겠어. 그렇게 그런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한 걸 판단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서 자백을 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있다.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끌어들이는 쪽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뒤집어 쓰고 골로 가는 경우. 뒤집어 쓰고 구해줄 줄 알았더니 계속 골로 가 있어. 매수 액수가 230억이에요. 타이밍- 못 나올 수 있어. 못 나올 수 있어. 저는 좀 타이밍이 수상하다.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필 그 권오수 회장의 영장이 청구된 날 잡혔고 이거를 보면서 권오수 회장과 관련이 없을까 과연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내가 많이 나갈게 권오수 회장이 데리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런다는 거고요. 계속 취재를 좀 해보면은 김건희 씨는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거의 결론을 내려놨겠구나. 불구속 기소? 기소를 한다고? 기소는 한다고? 기소만 돼도 크죠. 기소만 돼도 엄청 큽니다, 이거. 기소만 돼도 오히려 크죠. 김건희가 빠져나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의 의심병은 그거. 이 회장, 헌수, 핵심 관계자들이 자기들이 다 떠안고 가버리는 거. 그렇지. 그거 하나 하고, 아니, 자기도 돈 벌려고 같이 들어온 거죠. 둘 중에 어느 쪽이냐.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의 관계가 되게 묘한데, 굉장히 특수해요. 예, 굉장히 특수하고. 거래가 나중에 많아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에다가 굉장히 협찬을 많이 해주잖아요. 결혼한 이후에는 이 관계가 변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뇌피셜인데 파킹하는 명의를 빌려주는 걸로 최초의 관계가 됐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느 순간 즉 2012년 2월인가 결혼한 이후에는 그 관계가 역전되어서 장용진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거를 했어야 되는 관계가 됐을 수도 있다. 이건 장용진 기자의 생각입니다. 거래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2017년까지 이어져요. 도이치 파이낸셜이라고 회사에 전환사채를 사고 이것도 김건희 씨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팔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청문회 직전에 팔았거든요. 그 거래가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권 회장으로부터 받아요. 자, 그러면 불기소한다. 자, 양 변호사 불기소. 자, 그 다음에 기소를 하긴 하는데, 김건희 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다. 장모채 씨를 불구속 기소한다. 아니, 그럼 판사님은요? 대선 전까지 결정을 하지 않는다. 구속 기소는 아무도 없는 거네.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결론은 한 달 이내 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